윤미야, 이제는 책이고 신문이고 글씨가 안 보여서 못 본단다. 나도 그래. 난 야간 운전 아예 못하겠어.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런지 참. 신문을 펼쳤는데 글씨가 분명히 거기 있는데도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던 순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휴대폰 화면을 가까이 가져가도 또렷해지지 않고 글자의 가장자리가 번져 보이는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정말 노안이 심해졌구나. 혹은 백내장이 시작된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는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눈 표면에 아주 얇은 보호막이 무너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문제는 비싼 수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니라 대부분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회복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도 다시 신문 글씨를 또렷하게 읽고 TV 자막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된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순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아침보다 저녁에 시야가 더 흐려지거나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깐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안이나 백내장으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야 흐림의 진짜 이유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습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눈 상태를 판단하고 회복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눈 상태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노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백내장을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눈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의 구조 자체가 망가진 경우보다 눈 표면의 환경이 나빠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눈의 표면에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로 이루어진 투명한 막입니다. 이 막은 단순히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눈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투명한 코팅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닦인 안경과 먼지가 묻은 안경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 도수는 그대로인데 표면이 깨끗하냐 아니냐에 따라 보이는 선명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0세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운전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글씨의 윤곽이 흐릿하고 마치 얇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추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도수로 조정했습니다. 처음 안경을 썼을 때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는 그럭저럭 볼 수 있었던 글씨가 저녁이 되면 읽기 힘들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따라 시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노안이나 백내장이라면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물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 표면이 점점 건조해지고 그에 따라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눈은 하루 종일 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눈물의 양과 질이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눈물 속에 포함된 보호 성분이 줄어들면서 눈 표면을 균일하게 덮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눈 표면이 미세하게 거칠어지고 빛이 고르게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풍경은 선명하지만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에 비친 풍경은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잠시 시야가 선명해지는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으면 눈이 촉촉해지면서 흐릿했던 시야가 잠시 또렷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흐려집니다. 이것은 눈의 구조 문제가 아니라 눈 표면의 환경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눈은 단순히 내부 구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조를 덮고 있는 표면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눈물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눈 표면 관리가 시력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력 자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시력의 질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시력의 질은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지, 그리고 눈 표면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왜 단순히 안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는 특히 60대 이후부터 갑자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눈을 보호하는 눈물의 균형이 나이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은 단순한 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눈물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매우 정교한 보호막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눈 표면에 눈물이 잘 붙도록 도와주는 층이 있고 그 위에는 수분층이 있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 기름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물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뜻한 국 위에 얇게 떠 있는 기름막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 기름막이 있으면 열기가 오래 유지되지만 기름막이 없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 눈물도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기름층의 상태가 점점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기름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분비되는 기름의 질도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눈물은 충분히 있어도 빠르게 증발하게 되고 눈 표면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년 동안 조금씩 진행되어 온 변화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8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진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화면이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화면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여러 번 닦아보셨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혹시 눈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검사에서는 시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눈 표면이 매우 건조한 상태라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건조하다는 것이 어떻게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눈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되지 않으면 들어오는 빛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유리창이 깨끗하면 밖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유리창 표면에 미세한 먼지와 얼룩이 많으면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 자체는 멀쩡하지만 표면 상태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눈을 깜빡이는 기능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눈물막을 다시 고르게 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 표면에 새로운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줄어들면 눈물막이 불균형해지고 그 결과 시야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집중할수록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눈 표면은 빠르게 건조해지고 시야는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이 되면 더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 눈이 계속 사용되면서 보호막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태는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회복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 자체의 구조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환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막을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시야의 질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눈을 보호하는 이 기름층이 왜 막히고 약해지는지,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왜 단순히 눈물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균형이 시야의 선명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눈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눈물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만드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눈꺼풀 속에 있는 작은 기름샘입니다. 우리 눈꺼풀의 가장자리에는 아주 작은 기름샘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샘들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소량의 기름을 분비하여 눈물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물 위에 얇은 비닐막을 덮어두면 물이 오래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름샘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기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점점 끈적해지면서 출구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눈물은 충분히 생성되어도 보호막이 형성되지 못하고 빠르게 증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눈 표면은 점점 건조해지고 시야는 흐릿해지게 됩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몇 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시야가 매우 선명해져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수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눈의 구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흐릿해졌을까요? 원인은 바로 눈꺼풀 속 기름샘의 기능 저하였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나이에 따른 기름샘 기능 감소로 인해 눈물 보호막이 불안정해졌고 그 결과 시야의 질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매우 놀라셨습니다. 눈 속 구조가 아니라 눈 표면 환경이 시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흐릿해지면 눈 속 렌즈나 신경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 표면의 보호 시스템이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눈꺼풀 속 기름샘 기능은 나이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기름이 부드럽게 분비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지고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름샘은 적절한 자극과 관리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수도꼭지가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조금씩 사용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눈꺼풀 가장자리에 쌓이는 미세한 노폐물입니다. 눈꺼풀은 하루 종일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먼지와 다양한 미세 물질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쌓이면서 기름샘 출구를 막게 되고 그 결과 기름 분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눈을 비비면 일시적으로 시야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눈 표면을 더 자극하고 보호막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눈 표면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차에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눈 표면 환경은 충분히 회복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눈 표면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눈의 편안함과 시야의 선명도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회복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눈 표면의 보호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쉽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 눈물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눈이 이미 불편해진 후에만 사용하십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시야가 흐려졌을 때 그때서야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해도 일시적인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미 마른 땅에 물을 한번 뿌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눈이 불편해지기 전에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눈 표면은 하루 종일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회복시키는 것보다 무너지기 전에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피부가 완전히 건조해진 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보다 건조해지기 전에 꾸준히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69세 최민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오후가 되면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눈이 불편할 때만 하루 한두 번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조금 바꾸어 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눈이 불편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미리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이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 번, 눈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눈의 피로감이 이전보다 덜해졌고 시야가 흐려지는 정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한 후에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된 시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 눈물의 양이 아니라 사용 시점입니다. 한 번에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눈 표면의 보호막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눈을 깜빡이는 습관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은 후에는 눈을 부드럽게 여러 번 깜빡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물막이 눈 표면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보호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눈을 오래 뜨고 화면을 집중해서 보는 습관은 눈물막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 표면 환경은 하루 동안 계속 변화합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정한 간격으로 보호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시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 회복을 위해 특별한 치료나 복잡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 습관이 눈의 편안함과 시야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에는 눈 표면 보호막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두 번째 핵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눈물의 질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 눈물을 통해 눈 표면 보호막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눈꺼풀 주변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눈물을 보충해도 보호막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눈꺼풀의 가장자리에는 눈물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분비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 표면에 필요한 보호 성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통로의 기능은 점점 둔해지고 입구가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보호막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시야는 흐릿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74세 이경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수년 전부터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오후가 되면 눈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책을 오래 읽거나 TV를 시청한 후에는 눈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은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주변 환경을 회복시키는 간단한 관리 방법을 실천해 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루 2번 세안 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눈꺼풀 주변에 굳어있던 분비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보호막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약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한 후부터 눈의 무거운 느낌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오후가 되어도 이전처럼 심하게 흐릿해지는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순한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눈 표면 환경 자체를 회복 방향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 표면 보호 시스템은 적절한 자극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눈꺼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눈꺼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와 다양한 외부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보호막 형성을 방해하고 눈 표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안 시 눈꺼풀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눈 표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습관과 눈꺼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매우 간단하지만 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러한 습관은 눈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호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 표면 환경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시야의 질은 충분히 회복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공 눈물 사용과 눈꺼풀 관리 습관은 눈 표면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본 단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편안함과 시야의 안정성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흐려지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눈 표면 환경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의 구조 자체가 손상된 경우와 달리 눈 표면의 보호막은 올바른 관리와 습관을 통해 충분히 회복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시력이 나빠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얇은 보호막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야의 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공 눈물을 올바른 시점에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눈 표면 보호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따뜻한 온기로 눈꺼풀 주변 환경을 회복시키고 눈꺼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눈 표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소중한 창입니다. 그리고 그 창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시야를 다시 맑고 편안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눈 상태나 변화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과 편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